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감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눈에 번쩍 띄는 기사가 있군요. 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서울시장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상당히 놀라운 기사인데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으로 직접 출전하는 방안을 안철수 의원 신당 추진기구 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윤여준 의장,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이 최근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나가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는가. 설사 나가서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면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는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그 순간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안철수 의원이 현재는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맞지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직접 출마하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비단 꼭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등 다른 지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동안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이제 안철수 신당 쪽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장하성 교수 등이 고사했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정말 직접 출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광역단체별로 조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민주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모든 광역단체에 다 후보를 내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안철수 신당 쪽에서요.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 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 봤더니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심리전단 요원들이 함께 작성한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모두 3,050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66%인 2,020건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 3,050건 중에 2010년은 144건, 그리고 2011년은 359건, 2013년은 527건인데 2012년에만 2,020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재욱 사령관 때,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또 따져보니까 최고 1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고받았다고 하죠, 연재욱 사령관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무혐의가 이상하네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등 서울의 대표적인 5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가운데서 간접 고용, 그러니까 파견, 용역, 이거 정말 비정규직 차별의 아주 상징이죠. 간접 고용. 그의 대표적인 5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 간접 고용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비정규 노동센터 의뢰로 서울의 5개 공공, 민간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334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근로조건과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임금 노동자가 한 1,600만 되는데 그 가운데 800만이 정규직이고 또 나머지 800만이 비정규직이다. 뭐 이렇게 얼추 추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서울의 비정규직 절반이 파견 용역이었다니 전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도 결국 파견 용역, 이런 간접 고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어떤 색일까? 지지정당을 물어본 부분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진보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예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서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수는 지지정당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지정당 없음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죠. 이 33.2%긴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24.4%. 그리고 그 다음 민주당 16.6%.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해서 진보정당 지지는 모두 합쳐서 1%였습니다. 놀랍네요. 예.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23.5%로 나타났습니다. 예. 언론 때문이겠죠? 예.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안보 대북 분야에 이어서 경제 문제에서도 우클릭을 할 움직임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변재일 원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경제 민주화는 크게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명제에 뜻을 같이 했다면서 공정 경쟁을 하는 건강한 대기업들과의 교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 그리고 성장 정책을 포용하기로 했다는 건데 공정 경쟁을 하는 건강한 대기업이 어딘가요? 어디 있나요? 그게 그런 대기업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자 안보 분야에 이어서 이 경제 분야에서도 우클릭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층들에게 계속해서 호객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어제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모처럼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나왔는데 네. 이 양반 얘기는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을 머쓱하게 만드는 박근혜 지지자에 대한 그런 손짓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군요.
뭘 잘 모르는 분을 정책동으로 갖다 앉히고 말을 잘 못하는 분을 대변인으로 갖다 앉히는 김한길 대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지금 김한길 대표의 이런 이 우클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이 상당하다. 뭐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일보가 말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용기 목사의 실형 5년 판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간 그 근거도 부실한 이 이른바 파리의 나비 부인 이 여성의 주장을 일면에다 실었던 국민일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이런 각종 비위, 이 국민일보가 침묵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국민일보 평생 독자 기금 이거를 조희준 씨가 자기 멋대로 갖다 썼거든요. 이게 사실은 검찰에 이 구형 이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평생 독자 기금이 뭐냐면은 국민일보가 좀 자금난을 겪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을 내면 평생 구독료 안 내도 되는 뭐 그런 기금을 이제 모았어요. 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한테 모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였는데 말이죠. 그 돈을 조희준 씨가 자기 멋대로 갖다 쓴 거죠. 조용기 목사의 묵인 아래. 그렇다면 국민일보에 엄청난 손해가 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그 문제를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있고요.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00억 넘는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문제를 덮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그리고 국민일보 김성기 사장 이분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작태 이거 배임 아닙니까? 교회와 회사에 이렇게 막심한 손해를 끼쳤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은 조용기 목사와 관련해서 언급한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 31면 종교면으로 가보면 조용기 목사가 4차원 영성 신년 축복 연합 기도 대성회를 이끌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면서 사실상 미화한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끝이 이렇게 나오네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4차원 영성으로. 이런 4차원 기사를 또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예. 자,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작물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과 조촐한 모임을 갖는 것이 출판 기념회인데요. 정치인에게 출판 기념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취임 이후에 잦은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는 서울시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내 한 구청장이죠. 이 구청장 출판기념회장은 자신의 지적을 알리기와 돈봉투가 출판 자축보다 우선돼 보이는 분위기였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무개 웨딩, 아무개 버스, 아무개 리서치 이렇게 관내 업체들이 보낸 그런 여러 개의 그 봉투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출판 기념회 예전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책을 공짜로 줬는데요. 요즘은 돈을 다 받습니다. 정가대로. 정가대로 안 받고 책을 그냥 나눠주면은 이거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데 정가에 낼까요? 자, 정가에 내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구청장은 누군가? 경향신문 어디를 봐도 그 구청장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없습니다. 한편 이건 출판 기념회 때 내는 책값은 기부금이 아니라 바자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죠. 관련 법을 정비해서 이런 식의 파행적 줄 세우기 식 그 출판 기념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오늘 경향신문이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구청장인지는 키워드 검색해보면 나오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까? 뭐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렸고요. 예. 20일에 열렸고. 예. 서울의 한 구청장. 네. 두들겨 보면 나오겠군요. 키보드를. 이 정도면 나오겠죠. 예.
한번 근데 이게 이름을 가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단체장뿐만이 아니다. 예. 이런 일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뭐 국회의원, 구청장 뭐 할 것 없이 뭐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요. 예. 자, 검찰이 TV와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 업체인 롯데 홈쇼핑 측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를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실었습니다. 임원이 물품 공급 대가로 이렇게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챙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윗선 상납 그리고 이 돈 받아가지고 혹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그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는 갑 중에 갑입니다. 여기 방송 한번 타면요. 어마어마한 그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당장 홈쇼핑 방송으로 인한 그런 수익뿐만 아니라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송이 나가는 거 사실 납품업체로서는 정말 어떤 그 판매하는 제품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송사 그러니까 대기업을 낀 방송사에 그야말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홈쇼핑 보면 그냥 뭐 가릴 것 없이 다 싸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돈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싸게 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제품이 부실할 공산이 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동아일보 이면 한국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비밀번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23456입니다. 123456. 이렇게 유치한 그 비밀번호를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말이죠. CBS를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의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 업체가 발표한 2013년 최악의 비밀번호 1위부터 25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바로 123456이었습니다. 최악의 암호 중에는 숫자를 연이어 쓰거나 똑같은 숫자를 사용한 것이 많았는데요. 3위를 보면은 123456778, 7위가 111111, 그리고 11위가 123 그리고 13위가 12345678990이었습니다. 잡한 문자열을 연속해서 쓴 QWERTY, 문자열과 숫자열을 이어 쓴 ABC123도 상위였습니다. 네. 자, 이 또 매년 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분석해서 집계 결과를 내놓는 이 업체는요. 123456은 2011년, 2012년 2위였다가 이번에 1위로 올라섰고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가 지난해 1위였는데 영어로 패스워드입니다. 네. 예. 이 밖에 허술한 암호로는 I love you, 그리고 몽키, 프린세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예. 근데 뭐 이런 보안을 지켜줘야 될 금융사나 이런 곳에서 제대로 네. 관리 안 하고 금융당국이 네. 감독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 스스로 비밀번호라도 좀 어렵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세계일보에도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 대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목된 금융그룹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제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됐었지만은 금융당국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전행정부 같은 이런 부처에서 금융계열사 사이의 정보 공유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 금융당국에서는 무시했다는 거죠. 카드 대란이 터졌단 말이죠. 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문제없다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일보 18면을 가보면은 준법 감시인 제도가 먹통이다 이렇게 짚은 기사가 있습니다. 준법 감시인 이거는 뭐 금융사들의 내부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준법 감시인 제도 속에서 나온 그 이제 역할인데요. 준법 감시인이란 금융회사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내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직책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나 캐피털사 등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도 준법 감시인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준법 감시인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봤더니 이 사람들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법 감시는 금융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면요. KB, NH, 롯데 같은 3대 금융 신용카드사에 1억 4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이 금융회사의 그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건 거의 폭식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짚은 기사입니다. 사실 그 지난 8일에 창원지검이 개인정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가장 의문을 불러온 대목은 1억 4천만 건이라는 유출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은 아닌데 1억에 훨씬 못 미치는데 또 국내 신용카드 고객이 2천만 명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1억 4천만 건이나 정보가 이렇게 축적이 돼서 유출이 됐느냐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안에서 검찰 집계가 이상하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는데 그 의문은 바로 그제 카드 3사 대표들의 회견에서 이렇게 풀렸다는 겁니다. KB카드에서는 모두 4,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이 중 현재 카드 회원은 950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국민은행 고객 2,220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드 계약을 해지한 과거의 고객이었습니다. 과거의 고객이면 없애야지. 또 돌아가신 분들 정보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본인 동의와는 무관하게 축적해온 금융사들 이 고객 정보를 이런 식으로 폭식해놓고는 관리는 주먹구구였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자, 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경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이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다. 이 내용이 한겨레 구면에 실렸네요. 유엔이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MBC와 YTN 노조원들의 해고와 징계, 밀양, 강정, 한진중공업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3월에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되고 또 채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라망신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신명 기사인데요. 관동대학교에 스포츠예술대학 음악학부가 있습니다. 여기 4학년인 이모 씨가 졸업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나가야 하니 출석을 과제물 등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서류를 내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갔는데 A라는 A 교수가 11조를 운운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자신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졸업하고 싶으면 현금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모 씨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의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전공 실기 과목에 기말 시험격인 졸업 연주회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F학점 받았다고 합니다. F학점. 자, A 교수는 지난해 그 1학기 스포츠예술대학 한 학생의 이름으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근로장학금을 신청해서 학생이 받은 장학금 15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교수는 학생들이 없는 혐의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말을 거꾸로 들으면 야당 선거 승리의 길이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어제 새누리당이 맹비난한 사람을 따지면 된다. 유기준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 다시금 새정치를 빛으로 내걸었지만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데 인재 영입도 어렵고 국민들의 지지도 구하다 못하니 답답한 마음이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니 지금 있는 정개특위를 재구성하자고 협박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기루 같은 지지도에 취해서 자신이 마치 국회의 왕인 줄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엽을 주워 모으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새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구정치 진술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비방을 일삼는 것은 새정치가 아닌 구태정치입니다. 그 다음 현재 새누리당의 가장 아픈 구석은 무엇인가?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면 된다. 최경환 원내대표.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위헌 소지에다 검증되지 않는 후보 난립으로 선거 후에 지역사회 내 극심한 갈등이 우려가 되고 또 돈 부활, 돈 선거 부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출마 원천 봉쇄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설사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큰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면은 대안을 찾고 또 국민들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자 책임 정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실세 중의 실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또 유일호 대변인.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계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보는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계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지난번 2차례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엔 민주당이 양보해라. 이것은 한마디로 노골적인 선거연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야권의 다수 후보들을 단수로 정리해서 표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것이 이게 새정치인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양보하자는 것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후보가 누구인지 또 그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야권 연대부터 하자고 하는 태도가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은 민생을 외면하는 야합은 결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거듭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야권 연대.